숙제한 거에 대해서 질문 받기 전에 먼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좀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안 나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쵸? 우리가 수학 하 먼저 진행하고 있는데 도형의 방정식에서 원의 방정식이랑 도형의 이동을 안 나간 친구들이 있어서 원래는 한 8월 말쯤에 이게 수학 하를 좀 나가고서는 나가려 했거든? 근데 그냥 미리 하려고 합니다. 방학을 이제 했죠? 월요일날 하겠죠? 늦어도 화요일날 할 겁니다. 그쵸? 지금 안 나간 학교들 얘기하는 거예요. 안 나간 학교들. (7월 26일날) 29일날 10시부터 1시까지 원방 진도 나가겠습니다. 알았죠? 이때 오세요. 원방 안 나간 사람들 나오세요. 그리고 도형의 이동은 8월 2일 마찬가지로 10시부터 1시까지. 도형의 이동은 1시간이면 돼요. 하루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나오세요. 오케이? 안 나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안 나온다는데. 대신 이제 개념에 대한 설명은 조금 미흡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상은 올릴 건데 어쨌든 그래도 앞에서 듣는 게 낫지 않겠니? 그리고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교재는 마플로 진행을 할 겁니다. 마플로 진행을 할 거고 마플 시너지로 진행을 할 건데 마플 시너지가 없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 친구들은 프린트 해줄 거니까 굳이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몇 개 되지도 않으니까 프린트 해줄게요. 그래서 일단 이때 나와야 한다라는 거 말해두겠습니다. 원래 이때 나와서 그냥 다른 거 질문할 사람 질문하자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냥 일단 진도부터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알았죠?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하다가 내가 기본 2학기 중간고사 타이핑을 하는데 니네가 이거를 그냥 시험 전에 딱 일주일 해서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기말고사를 망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형의 방정식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좀 더 오래 하는 게 나을 거라 생각을 해서 네, 이렇게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보충을 진행할게요. 방학 때는 우리가 보충을 좀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예요. 학기 중에는 또 수행평가 해야 돼요. 다른 학원 가야 돼요. 숙제가 너무 많아요. 하면서 이제 안 할 거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방학 때 최대한 좀 많이 해봅시다. 다른 과목에 대한 부담이 좀 적을 때 수학 후딱 끝내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말했다시피 도형의 방정식을 다 한 친구들 중에서 자기가 좀 심화를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같은 시간에 와서 문제 풀고 문제 푼 거에 대해서 질문만 하고 가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말했다시피 수요일 날 10시부터 1시까지는 아예 일정이 없으니까 그때 나와서 해도 괜찮아요. 알았죠? 자, 또 보충 언제 할 수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좋습니다. 자, 일단 숙제한 거에 대해서 질문부터 봤죠? 집합의 연산, 마지막 파트,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부터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35라고 39요. 네, 235랑 239요. 또 234요. 237이요. 또 다음 258이요. 258이요. 260이요. 아니 시간결에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고? 대단하고요. 자, 명제 질문 받겠습니다. 305번이요. 317, 18, 26이요. 또 307번이요. 325요. 또
또 없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질문 먼저 받죠.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날씨가 아주 그지 같아서 맞지? 감기가 좀 더 잘 걸리는 것 같아요. 건강 조심하고요. 괜히 쉬는 날 아프지 말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방학을 이미 한 친구들 중에서 자기가 근래에 숙제를 잘 못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할 시간이 숙제를 다 못했었어요. 여태까지 뭐 아프고 뭐 빠지고 이래서. 근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질의응답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22일 날 10시부터 1시까지 선생님이 나올 예정이에요. 알았죠? 그때 와서 질문하고 갑시다. 알았죠? 다음 주 월요일. 이때 와서 그냥 질문만 하고 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아파서 빠졌던 혹은 질문 못했던 친구들 말하는 겁니다. 234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NA는 6과 NB는 9 이렇게 되어 있는 A와 B가 있습니다. NA 교 B가 3 이상이라고 할 때 A 합 B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이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는 거죠. 여기를 x라고 하면요. 여기는 6 빼기 x고 여기는 9 빼기 x죠. 맞죠? 여기 개수를 x 개라고 하면 맞아요. 근데 이 x가 뭐 이상이래? 3 이상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6 빼기 x는 내가 아는 게 0 이상이라는 것과 9 빼기 x라는 것도 0 이상이라는 것밖에 몰라요. 그럼 이거를 합치면 x의 범위는 3과 6 사이죠. 맞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A 합 B는 어떻게 되죠? 이 세 개를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15 빼기 x인데 그럼 얘는 x가 6일 때 9가 되고요. x가 3일 때 12가 돼서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입니다. 둘의 합은 뭐야? 잘못 썼는데? 21 이렇게 되겠습니다. 각각의 개수를 x개라고 써놓고서는 다음과 같은 풀이를 진행합니다. 질문 있어요? 없어요? (235번) 이러한 아이디어가 익숙지 않을 텐데 그래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문제에서 K에 대한 문자죠. K에 대한 식이 이제 어떤 조건들이 있잖아. 그치? 근데 NB의 최대값은 라지 M인데 최소값은 MK라고 써 있어요. MK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K가 정해지면 K가 정해져야 정해진다라는 개념이에요. K가 1, 2, 3, 4에 따라서 최소값은 달라진다는 거야. 근데 그렇다면 라지 M에는 왜 K가 안 붙어 있죠? 얘는 K에 상관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내재되어 있는 거야. 그것까지 이해를 한다면 모의고사 최고 등급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면 모의고사 난이도 높은 문제는 아예 이해조차 불가능해져요. 알아두세요. MK라는 말은 K에 따라, 이거 곱하기의 의미가 아니잖아. K에 대한 일종의 함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K가 정해져야 정해진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다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건데 문제에서 A라는 애와 B라는 애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답니다. 자, A 교집합 B가 K 빼기 3개인데 문제에서 A가 총 몇 개래? K개죠. 그럼 여기가 3개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럼 여기에는 총 X개가 있고요. 맞아요? 몇 개인지 모르잖아. 그치? 여기에는 또 몇 개가 있어요. 여기는 나머지가 있겠죠. 나머지가.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최대값이라는 건 B의 최대값은 K에 상관이 없다. K에 상관이 없다는 말은 K에다가 아무 숫자를 대입해도 괜찮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얘는 K가 정해져야 정해진다며. 근데 M 뭐 구하래요 나한테? M 6 구하라 했지. 그러니까 그냥 K에다가 6을 대입해 봅시다. 그럼 벤 다이어그램이 살짝 바뀌어요.
전체가 8개인데 여기가 3개가 되고 여기가 3개가 됩니다. 자, 그럼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총 8개인데 여기가 3개, 3개잖아. 그치? 여기를 x라고 하면 여기는 2 빼기 x가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는 b의 최대야. 그럼 그 최대는 3 더하기 x. 다시 nb라는 애가 3 더하기 x인데 이거의 최대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제일 크겠어? x는 많아봤자 2잖아요. 왜냐면은 x도 0 이상이고 2-x도 0 이상이기 때문에 x가 0과 2라는 범위가 만들어지겠고, 그래서 x가 2일 때 최대값이 만들어지며 x가 0일 때 최소값이 만들어지겠죠. 끝? 이거 더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근데 이 K가 정해져야 정해진다라는 것과 K에 상관없다라는 멘트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M6을 구하기 위해서 K에다가 6을 쓰고 진행하면 알파벳, 즉 문자가 하나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에 대한 것은 여기서도 진행했다시피 각각의 벤 다이어그램 안에 들어있는 개수는 반드시 0 이상이어야 됩니다. 특별히 전제가 깔려있지 않다면 0 이상이므로 x도 0 이상, 2-x도 0 이상이라는 범위 때문에 x가 0과 2라는 범위가 만들어지겠고요. 그러므로 내가 구하고 싶은 b 3 더하기 x의 최대 최소는 x가 클 때 최대, x가 작을 때 최소가 되겠다 말할 수 있죠. 질문? 요 음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번 2학기에는 좀 더 자주 등장할 예정이에요. 2학기에는 저 표현이 자주 등장할 겁니다. 237번 보도록 해볼게요. 어느 운동 동호회 회원 50명을 대상으로 야구, 축구를 조사했어요. 운동 동호회가 있고요. 야구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이만큼. 축구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근데 야구는 24명, 축구는 32명.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 애가 5명이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가 x라는 건데 여기가 24 빼기 x가 돼. 그래야지 야구가 24명이죠. 축구를 좋아하는 게 32명이니 여기가 32 빼기 x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5라고 했고 전체가 50이라 했기 때문에 얘네 셋을 더한 값이 얼마? 56 빼기 x가 얼마? 이게 45여야 되죠. 맞아요? 왜냐면 여기가 5이라면 그럼 여기 나머지 합친 게 45여야 되잖아. 3개 더한 게 45다. x는 얼마? 11명. 지금 문제에서 축구만 좋아하는 사람을 원했으므로 32-x는 21명.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됩니다. 다 비슷한 양상으로 풀고 있죠. 그러니까 요 요령만 잘 터득해놔도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물론 이거를 그냥 적당히 때려 맞추면서 풀어도 괜찮습니다만 아무래도 깔끔한 게 더 좋죠. (239번) 눈 뜹시다. 아침 일찍 수업하느라 힘든 여러분, 눈 뜨고 수업 들읍시다. A라는 게 있고요. B라는 게 있고요. C라는 게 있고요. 한 문제도 못 맞힌 사람이 없다 했기 때문에 전체가 40명인데 이 40명에 대해서 한 문제도 못 맞힌 사람은 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이 벤 다이어그램 안에 들어있는 개수가 40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쵸? 근데 이게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문제에서 말해요. A 문제 맞힌 애 16명, B 문제 맞힌 애 20명, C 문제 맞힌 애 22명. 이걸 어떻게 써먹지? 고민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알파벳을 쓰자 라고 생각을 해요. 알다시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G는 문제에서 말하는 40명입니다.
근데 A에 16명이 있다는 거는 A 더하기 D 더하기 F 더하기 G라는 게 16이란 것을 의미하며 B라는 거에 20명 있다는 거는 B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G라는 것이 20이라는 것을 여기에 22명 있다는 건 C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G가 22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세 개에 대해서 합을 구해주면 세 개에 대해서 좌변, 우변끼리 더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ED 더하기 EE 더하기 EF 더하기 3G가 되는데 그 값이 얼마죠? 36, 58. 너무 크죠? 여기 40이라며. 아, 그러면 얘와의 그 차이에 의해서 D 더하기 E 더하기 잘못했다. D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EG가 18인데 문제에서 G가 얼마라고 적혀 있어요? 모두 마친 학생은 3명. 그럼 D 더하기 E 더하기 F가 얼마? 12명. 이게 문제에서 말한 두 문제만 마친 학생이죠. 두 문제 이상 마친 학생이라고 하면은 D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G를 의미하지만 문제에서 두 문제만 마친 학생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랑 여기만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문제 맞춘 애들, 두 문제 맞춘 애들, 세 문제 맞춘 애들이잖아. 그치? 맞아요. 그래서 D 더하기 E 더하기 F를 다음과 같이 구해주면 됩니다. 질문 있어요? 없어요. (258) 이 최대라는 멘트는 항상 얘 때문에 등장한다는 거 이해해줘야 돼요. 요거. 여기에 얼마가 겹치는지 모르니까 얘가 얼마 겹치냐에 따라서 여기랑 여기가 동시에 바뀌죠. 그래서 이 합집합이든 뭐든 범위라는 게 결정되는 거예요. 얘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는 얘가 몇 명인지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258번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전체가 있고요.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전체가 25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말이야? A 교집합, A 여집합 합의 B가 공집합이 아니다. 이게 뭔 말이지? A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이랑 합집합은 사실 우리가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뭘 하자? 이렇게 온몸을 어필하는데 들어줘야지. 괜찮아졌니? 자, 우리가 여집합은 원래 좀 불편하다. 그래서 뭔 짓을 한다? 드모르간 법칙을 쓰는 겁니다. 드모르간 법칙을 쓸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여집합으로 나가면서 싹 다 엎어버리는 거였죠. 얘 엎어버려서 A, 얘 엎어버려서 교집합, 얘 엎어버려서 여집합. 자, 그럼 A에서 교집합, 여집합이 됐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차집합이죠. 자, 근데 여기에도 교집합, 여집합이 있어요. 뭐예요? 차집합입니다. 야, A에서 A차 B 빼면 얼마야? 자, 볼까요? A에서 A차 B를 빼면 누구예요? A교. 네, 맞습니다. 이거 A교비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물론 이게 수식으로 실제로 만약 이제 서술형에서 여러분들이 수행평가에서 서술형을 말하지 말자. 서술형은 그냥 여기서 여기로 바로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수행평가는 그게 허용되지 않을 수 있어. 수행평가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줘야 되냐? 가장 기본적으로는 분배법칙입니다. 분배법칙 쓰면 어떻게 돼요? A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가 돼요. 자, 근데 A랑 A 교집합 여집합은 뭐죠? 다시 A랑 A의 여집합이 교집합이 있어요? 대표적인 서로소죠. 없습니다. 그래서 A 교비만 남아요. 이게 이제 서술형의 풀입니다. 알았죠?
분배 법칙 해도 돼. 근데 내가 왜 이걸 여집합으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거를 분배 법칙을 떠올리기보다 일단 드모르간 먼저 떠올리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나 일반적으로 드모르간이 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드모르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에선 분배가 낫긴 해. 서술형은 그렇게, 그러니까 수행평가는 그렇게 적어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으로 낫다. 왜냐면 4개짜리가 존재했을 때는 분배 법칙이 너무 복잡해지거든. 자, 어쨌든 A 교비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없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있다. 뭔가 있다는 거죠. 근데 A 차 B가 11개래요. 근데 전체가 25래. 그럼 뭐야? B차 마이너스 A. B차 A의 개수. 이게 뭐야? 이게 뭔가가 있대. 그러니까 X의 의미는 이게 1 이상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공집합이 아니라는 말은 X의 1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B, A, 다시. 이거의 최대. 여기가 많아지려면 얘네가 줄어들어야 되지. 맞아? 그럼 얘의 최소가 얼마야? MB-A의 최대는 NA가 최소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뭔 말이냐면 여기 25개의 빵이 있는데 A가 이만큼 가져간대 일단. 그리고 몇 개 더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럼 B가 가져가려면 B가 최대로 가져가려면 A가 조금 가져가야지 B가 최대로 가져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A가 최소로 가져가는 게 얼마냐는 거야. 여긴 이미 확정이죠. 변할 수 있는 건 얘뿐이지. 근데 이 X의 범위가 뭐라 했어? 1. 그래서 얼마? X가 1일 때. 그럼 X가 1이라고 하면 나머지 얘네가 다 가져가면 되죠. 그래서 얼마? 13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같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A에 있는 게 최소일 때 여기가 반대급부로 커진다는 거죠. 그럼 B차 A의 최소는 얼마예요? 당연히 0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잘 안 나오죠. 자, 260번 보도록 할게요. (12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120명을 대상으로 표를 그려요. 인문학을 신청한 애랑 자연과학을 신청한 애가 있는데 인문학 특강을 신청한 학생은 자연과학 특강을 신청한 학생보다 16명이 적대요.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여기는 뭔지 모르잖아. 맞지? 얘는 항상 문제의 그 소용돌이의 중심이라는 거죠. 얘를 X라고 할게요. 근데 얘도 모르잖아. 그래서 얘를 Y라고 하면 여기가 Y 빼기 16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애가 아무래도 여기 있는 애보다 16명 적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Y 빼기 16이라고 하면 딱 16명 적죠. 그리고 적어도 하나의 특강을 신청한 학생, 적어도 하나의 특강을 신청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 하나를 신청했다는 말은 인문, 합, 자연 이겁니다. 이거한 학생은 어떤 특강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보다 80명이 많대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인문학과 자연의 합은 의 개수는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은 사람, 즉 전체에서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합친 애보다 80명이 많다. 이렇게 했습니다. 맞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NU가 120이기 때문에 200-N 인합자가
n 인합자가 되는 거죠. 그럼 뭐야? 저기 있는 애가 y-16 더하기 x 더하기 y가 n 인합자가 되는데 그게 얼마예요? 100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바깥이 20이 되겠죠. 자, 내가 원하는 것은 자연과학만 신청한 학생 y의 최대를 묻는 겁니다. y의 최대.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는 y가 16 이상이 y 빼기 16이 0 이상이다. x가 0 이상이다. y가 16 이상이다. 라는 것 뿐이죠. 근데 y가 0 이상이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y의 최대를 구해달라는 건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2y는 116 빼기 x잖아요. 그쵸? 그럼 얼마? x가 0일 때 최대겠죠. 그러므로 2y는 그냥 116, y는 58. 이게 최대입니다. 58명. 실제로 58명이랑 42명이라서 x가 0일 때 y만 신청한 애가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각 영역을 알파벳으로 표현하고 그런 다음에 걔네들에 대한 범위, 부등식을 설정해서 문제에서 말하는 최대 최소를 구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집합의 연산이었어요. 정신 차려. 30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정리하시고요. P가 마이너스 2와 3 사이다. Q가 마이너스 3과 5 사이다. 근데 P 또는 not Q 이거의 부정이죠. 부정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여집합이에요. 그래서 not P 그리고 Q가 되고요. 그 말은 Q 교집합 P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Q라는 애는 마이너스 3과 그냥 수직선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3과 5를 기준으로 동그라미 점 얘가 되죠. P의 여집합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P의 여집합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이하인 거랑 3보다 크다. 얘가 이제 P의 여집합이죠. 그래서 둘의 교집합은 얘가 되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 또는 x는 3과 5 사이 이렇게 되겠죠. 답은 4번이겠죠. (307번) 지난 수업 시간에도 말했어요. 이거는 원래 많이 오해한다고, 맞죠? 일단 얘는 중요한 주제라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은 0이라는 말의 의미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인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싹 다 0인 수밖에 없어요. a-b도 b-c도 c-a도 싹 다 0인 겁니다. 그래야지만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돼요. 근데 이거의 부정이라는 거는 부정은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한 줄 더 쓸게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a-b는 0이고 b-c는 0이고 c-a는 0이다 이거예요. 그럼 부정은 뭐라 그랬어?
그리고의 부정은 뭐야? 또는이에요. 그래서 a-b가 0이 아니거나 b-c가 0이 아니거나 c-a는 0이 아니다 라는 말이고요. 이 말과 동일한 말이 뭐냐?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번이죠. (1번을)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 했어요? a-b 곱하기 b-c 곱하기 c-a는 0이다. 이 말의 해석이 뭐예요? 셋 중에 같은 게 있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는 b이거나 b는 c이거나 c는 a 이거나 라고 했을 때 1번이에요. 1번의 의미가 이거나입니다. 이거가 아니라 이거나예요. 이거나. 알았죠? 그거 좀 중요해요. 1번을 보통 많이 틀립니다. a-b 곱하기 b-c 곱하기 c-a는 0의 의미는 a-b는 0이거나 b-c는 0이거나 c-a는 0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이어서 317번. 발레의 위치는 어디라 했어요? 발레의 위치는 뭐야? 그러니까 P면 Q이다. 이게 거짓이래. 그때 발레의 위치는 P에서 Q 뺀 거에 있다 했어요. 알았죠? 이게 발레의 위치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자 했고요. 자, 문제에서는 317,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지. 317번에서 not P이면 not Q. 이고 R이다. 자, 이걸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하면 P의 여집합은 R 교집합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가 거짓이라는 거야. 이게 거짓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P의 여집합에서 R 교집합 Q의 여집합에 포함 여기 얘에서 얘를 뺀 곳에 발예가 있는 겁니다. 뺀 곳에 발예가 있어요. 반드시. 자, 근데 빼기는 우리가 어떻게 보자 했죠? 교집합, 여집합이라 했죠. 그래서 P의 여집합, 교집합, R 교집합, Q의 여집합의 여집합. 자, 근데 이 여집합은 안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P의 여집합, 교집합, R의 여집합, 합집합 Q가 되고, 이거랑 똑같은 게 있나? 네, 4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Q 합집합 R의 여집합 빼기 P라고 적혀 있습니다. 얘가 4번이죠. 왜냐면 여기 교집합, 여집합 있잖아. 맞지? 교집합, 여집합은 빼기라 했죠. 중요한 건 여집합 달린 애가 빼기로 가야 돼요. 알았죠? 이게 좀 연산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말했죠. (31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not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다. 즉 P의 여집합이 Q에 들어가지 않는다 라는 거에 발예의 위치는 어디 있다고? 발예는 P의 여집합에서 Q를 뺀 것에 발예가 들어갑니다. 이렇다 했죠. 내가 원하는 건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 했냐면 이 발예가 뭐라 했어? 5분이라 했지. 얘가 5분이라 했어요. 5분이라는 말, 이 분이라는 멘트 때문에 이 추가되는 설정이 뭐야? 여기에 5는 들어가 돼. 뭐가? 6은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4도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5분이라는 말은 이 아이디어가 숨겨져 있는 거죠. 자, P의 여집합은 뭐예요? P의 여집합은 X가 3 이하 이거나 X가 5 이상. Q의 여집합은 어떻게 돼요? X가 4와 K 사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는 X가 3 이상
2야. 5 이상 A랑 X라는 게 4와 K까지인데 문제는 여기는 이제 여기가 교집합이잖아. 그치? 여기에 누구만 들어가야 된다고? 5만 들어가야 돼요. 6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6이 여기 바깥에 있다고. 그래서 이 K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K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5 이상이며 6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발리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라는 거 생각해 주세요. 알았죠? 발리의 위치는 P에서 Q 뺀 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P의 여집합이면 Q다. 이게 거짓이라는 건 여기에서 얘를 뺀 거에 발리가 위치한다. 여집합, 차집합은 교집합, 여집합이고 그냥 5뿐이라는 멘트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걸 해석하는 것도 우리 부등식 파트에서 많이 했죠. 정수는 2개뿐이다. 뭐 이런 거 맞지? 그 아이디어 그냥 그대로 가져온 것 뿐입니다. 수직선에 그려가면서 정수가 1개든 2개든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를 직접 구성하고 거기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325번) P라는 게 마이너스 1과 3 또는 X가 5 사이 Q라는 게 X가 A R이라는 게 X가 P. 자, 근데 문제에서 Q가 P에 포함되고 P가 R에 포함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P라는 걸 먼저 쓰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숑 5 이상 숑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이 P가 Q를 포함한대. 그럼 이 색칠된 부분 안에 이 하얀색으로 색칠된 부분 안에 누가 있어야 돼? Q가 있어야 돼요. 근데 Q는 A 이상이거든? A 이상이 여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야. 어떻게 들어가요? 정은이? A가 어디 있으면 돼? 여기 있으면 되죠, 여기. 여기에 있으면 A 이상이라고 하는 이 보라색이 하얀색에 쏙 들어가는 걸 보이죠. 자, 그러면 R이라는 애가 P를 포함한다는 이야기는 하얀색이 R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B 이상이라는 멘트에 B는 어디 있어야 된다?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지 하얀색을 싹 다 포함하죠. 그럼 범위는 B가 마이너스 1 이하다라는 것과 A가 5 이상이라는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A의 최소값과 B의 최대값의 합을 구하는 것이니 5-1, 4가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그려주는 게 좋아요. 맞아요. (326번) 보면서 쉬운 시간 갖겠습니다. 쉬는 시간 뒤에는 시험 봅니다. 자, 문제에서 not Q이면 P가 참이 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Q의 여집합부터 구해야겠죠? Q의 여집합이 뭐예요? X가 마이너스 6 이하 이거나 X가 2 이상 이게 Q의 여집합입니다. 그럼 P가 의미하는 게 뭐냐? P는 X가 1-K 이하 이거나 X가 1 플러스 K 이상 이렇게 됩니다. 자, 수직선의 표현을 해보면요. Q의 여집합 마이너스 6 이하와 2 이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 하얀색을
붉은색이 포함하려면 1-K라는 것과 1+K라는 게 여기 있어서 이렇게 색칠되는 수밖에 없다. 즉 1+K가 2 이하다. K는 1 이상. 최대값 구하라 했죠. 그래서 1 이렇게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요거 그릴 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평소에 그림을 안 그린 친구들은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잘 그려보고 해석하길 바랄게요. 1-K와 1+K의 가운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1이 있어야 됩니다. 즉, 얘는 1을 기준으로 좀 떨어진 애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1-K랑 1+K를 기준으로 -6은 거들떠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볼 건 2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1을 기준으로 더 가까운 건 2니까 6은 한참 멀잖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내가 자 여기서 휘둘려서 맞는 사람들 조심해 라고 하는데 은찬이를 볼 필요가 없는 거지. 주영이만 보면 되는 거지. 그치? 나를 지금 내가 위치한 걸 기준으로 팔을 벌리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K와 1-K는 1을 기준으로 빼기 K 플러스 K 한 겁니다. 근데 -6을 본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그거에 대한 그 거리 감각을 좀 익혀야 돼요. 그리고 이 문자가 쓰여질 때 그 문자의 위치를 기본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는 가장 기본적인 기하적 해석입니다. 알았죠? 10분 쉬었다 하죠.